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 꽉 채워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늘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죠. 우선 애플입니다. 이제 다음 달 9일에 아이폰 16이 출시가 될 텐데 그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생산량을 전년 대비 10%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신사업인 전장 사업입니다. 특허만 3,500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처럼 미래차 중심으로 특허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사업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티웨이 항공입니다. 6.2% 상승을 했는데요. 이 티웨이 항공을 두고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이 지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예림당이 지분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분 차이가 3%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장내 매수 방법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 티웨이 항공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OX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기존대로였다면 도요타용 배터리용 공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단이 됐고 앞으로는 GM과의 합작법인 공장에서 그냥 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가능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2차 전지 굉장히 좋았는데 단순한 수급 변동일지 아니면 바닥을 다진 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0.4%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동해가스전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기대가 많지만 증권사에서는 이 가스전 호재보다 좀 미수금의 감소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용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조금의 우려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얼만큼 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배당 재개 가능성을 보면서 투자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4.8% 상승을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의 주식 교환 합병의 계획이 철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분할 합병은 지속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아직도 반발을 하고 있죠. 로보틱스의 밥캣을 뺏기는 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 주가는 일단 오늘 웃었죠. 그럼 앞으로는 합병 계획 어떻게 될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특별한 탑5 5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LG이노텍 오늘장에서 3.8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밑으로는 티웨이항공, LG에너지솔루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위에 있는 LG이노텍, 최근에 애플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LG이노텍도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애플 신형 아이폰 이 판매 기대 속에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 부품 주문량을 10%가량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전장 쪽으로도 웃고 있는 만큼 LG이노텍 앞으로의 전망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9월달 모멘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 들어가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벤트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플 주가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아예 연관성이 떨어지는 종목이 되겠고 이번에 애플의 주가에 대한 모멘텀들은 결국 판매량이 올라갈 거냐가 중요한데 애플 같은 경우는 먼저 약간 물량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주문에 따라서 추가
추가적으로 더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보다 10%를 지금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지금 판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려잡은 거라서 아마 출시하고 나간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더 주문량 자체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본다면 결국 애플 주가와 똑같이 따라가는 게 이 종목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LG 이노텍은 충분히 더 주가 모멘텀상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지금 뭐 HBM 관련해서 또 AI 반도체와 연관해서 떨어지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관련 수급들, IT 관련 자금들은 또 애플 관련 쪽으로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LG이노텍은 애플 관련주로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9월 달에 이슈가 있는 만큼 이슈 모멘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장 쪽, 지금 캐즘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믹스 개선이 되면서 이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 아이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도 전장 쪽으로 보고도 투자를 진행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그냥 아이폰에 대한 모멘텀을 두고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장까지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이었죠. 올해 초였구나. 올해 초에 중국향에 대한 아이폰 매출액이 확 줄어들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애플에 대한 판매가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호재를 작용하면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한 애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LG 이노텍도 부품 쪽으로서 납품하고 있는 거에서 또 모멘텀을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서 또 한번 주가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 신작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에 이만큼 늘린 만큼 9월 달에 출시됐을 때 실제로 주문량이 많아지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티웨이 항공입니다. 오늘 장에서 6.20%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소노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고조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떤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연속성이 있을지까지 따져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주들은요, 달러 원 환율에서의 하락도 수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를 사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리스, 빌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 내려갈수록 약 수혜가 된다라는 컨셉이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고 최근 약간 유가가 또 올라가다 말고 내려가고 있는데 유가 하락에서도 수혜를 보는 게 항공사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대명 소노그룹이 지분을 추가하면서 약간 이제 지분연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예림당에서 지분을 팔지 않겠다. 지금 보게 되면 지분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대명 소노그룹에서 장내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대명 소노하고 예림당 둘 다 지금 사실은 현금 자산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군을 들어오면서 상업펀드와 손잡고 다시 한번 지분을 늘리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쓴다면 정확하게 아마 좀 지분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줬고 그냥 실제로 지금 수급상황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과 전체 기관에 비해서 다 들어왔거든요. 특히 사모펀드까지 지금 베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명확하게 뭔가 지분 경쟁,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또 우리가 더 가장 좋아하는 게 싸움 구경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 구경에서 지금 지분 싸움만큼 더 좋은 모멘텀을 얻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좀 제대로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대명 소노가 들어왔던 가격대가 3,200원대 라인인데 많이 올라간다면 충분히 요 라인대 위로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외부적인 환경 자체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오늘 약간 파리로 취향한 그 여객기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그 리스크는 넘어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유럽선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본다라고 봤을 때 실적과 지분 경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3,200원을 뚫을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기준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티웨이 항공뿐만이 아니라 LCC 항공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유가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LCC 모두 좋게 봐도 좋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4.8일까지 지분이 확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M&A 관련해서 뭔가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요. 중요한 건 LCC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두 가지가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인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스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을 때 호재고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 잠식이 나오다가 작년에 1조 3천억의 매출에다가 이제 1,3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1조 6천억 영업 매출에다가 이제 한 1,500억 정도 이제 1,400억,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현재 시총이 6,200억이면 뭐 북밸류 장부가로 봤을 때 북밸류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충분히 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M&A까지 붙었다. 3분기에 지금 현재 또 보면은 비수기가 여름 비수기가 끝나고 또 성수기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또 유럽 취향도 있고 해외 취향 굉장히 이제 LCC를 넘어서 국제선 항공사로 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 대응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티웨이 항공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오늘장에서 무려 6.1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내려가니까 그 수급이 어느 정도 2차 전지로 갔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 살짝 조정이 나와주면서 수급 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을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실 2차 전지 업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또 3분기가 오히려 바닥이다. 그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 모두 2차 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X를 들어주셨고 나머지 두 분께서는 O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전에는 저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관련해서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거의 30만 원을 깨질 것처럼 하다가 지금 30만 원대 후반까지 왔다라는 거는 바닥권은 이제 20%에서 3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를 드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셀업체 중에 우리 전 세계 1위 회사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벤츠의 화재로 인해서 더 안정적인 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 오늘도 뭐 GM 수주도 있고 토요타 관련해서도 일본 차들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이제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목표가를 보면 4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42만 5천 원을 사기 위해서 목표가를 위해서 매수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 5%대의 수익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시면 되겠지만은 좀 작지 않냐라 생각이 들고 5% 먹으려고 들어가서 10%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주식을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망이 좋기는 하지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지금 5%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 보는 거는 살짝 물음표가 든다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가람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새로운 소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도요타 라인 증설 대신에 얼티엄 셀즈 공장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이 소식이 있기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그 소식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것보다는 일단은 저점에서부터 뭐 20%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은 추세가 반등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흐름이었던 거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서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자금력들이 쏠리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의 8월 10일부터 순매수세를 들어왔고 기관들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내 사들였고요. 연기금이 한 달 내내 사들이고 있는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면다라고 하면은 8월 내내 샀거든요. 8월 내내 샀다라는 거는 거의 8월 초반부터 저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건데 특정한 이유 없이 담아낼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뭔가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뭔가 하나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를 지금에서 담아내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4분기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물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들은 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전반적인 시장에서 내비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막 계속적으로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에 대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에서 다육파이에 대한 배터리 양산 시작한다라면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또한 어느 정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비롯해서 좀 장기적인 측면 본다면은 지금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가 42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는 지금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42만 원이라고도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42만 원도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 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역으로 또 봤을 때 새로운 소식이 있지는 않을까, 그 기대감 또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목표가가 LG 에너지솔루션 42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만약에 호재가 쏟아진다면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찝어주셨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도 LG 에너지솔루션 5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코스피 대형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같지만 코스닥을 살펴보면 에코프로 BM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크게 뭐 반도체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바이오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진행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파생하고 연계된 수급적인 자금들이 2차 전지를 선택을 해서 그냥 사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연기금 쪽에서 지금 뭔가 롱머니가 잡혀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기금 쪽이 롱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채우고 싶은 비중은 다 채울 때까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대한 하락은 좀 막혀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시장에서 자금적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 올리고 있는 만큼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상승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 약간 물음표가 찍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뭔가 하락은 막혀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는 좀 전환점을 하반기쯤 가면서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뭔가 LG엔솔만큼은 하방은 막힌 종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저는 5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그 위로 가는 모습보다는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혔다라는 쪽에 긍정적인 표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는 5 의견을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오히려 이미 올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X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국가스공사이고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3%가량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기대감에 못 미치면서 그냥 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심포지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반응이 있을지, 그리고 9월 달에도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OX 준비해 주시고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5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스공사의 이제 미수금 회수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2분기 때 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다가 아마 이 기업도 공기업이라서 아마 9월 달에 발표되는 밸류업 지수에 잘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대왕고래, 지금 가스전 테마에 조금 더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 9월 달에 아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아마 테마적으로도 살아있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45,000원짜리만 깨지지 않으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주가는 살아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내일 사가지고 바로 수익이 나기를 바라기보다는 45,000원짜리가 지지라인 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반등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서 하단에 45,000원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5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공기업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있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도 호재가 생길 수도 있고 9월 달에 사업 일정에 있어서 테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5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를 줬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장에서 4.84%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계속해서 이슈가 있죠. 두산그룹에 있어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밥캣은 본장에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서 두산그룹이 또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또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매니저님들께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 세 분께서는 오를 들어주실지 X 들어주실지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와, 이번에도 세 분 모두 올해 들어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구조보다는요. 일단은 9월 달에 남아 있었던 이제 일정 부분에서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서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이 되면 삼성의 보핏이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웨어러블의 기기의 로봇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한동안은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조정을 거쳐왔고 이제 막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바퀴에 대한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일정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달에 로봇과 관련된 보핏 출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로봇주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챙겨봤고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도 두산 로보틱스 올해 들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두산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뭐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두산 밥켓을 갖다 100% 자회사로 해서 상장 폐지를 만들면서 합병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고 막상 일정을 보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이제 자회사를 갖고 인적 분할을 한 후에 여기 이제 두산 로봇이랑 합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산 바켓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내로 뭐 에너빌리티도 올랐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바켓도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렇다 보면 이제 일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이제 부채가 7천억 정도 줄면서 에너빌리티도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금이 한 1조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든든한 자회사가 하나 들어오면서 자본이라든가 부채가 쭉 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금을 만들고 있는 자회사로 이제 두산 밥켓이 자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핀 얘기 외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7만 원대에서 조정을 오래 거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두산 로보틱스 7만 원대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8만 원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9월 달에 두산 로봇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일정이 있는 만큼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3분 매니저들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오늘 성적표는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종목들 오늘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5종목 중에서 무려 4종목이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봤는데요. LG이노텍 그리고 티웨이항공,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세 분 모두에게 올을 받아봤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기준 매니저를 제외하고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현재 대결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